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난 방송, 오늘은 화요일 11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장맛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도 비가 내리듯이 온통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도 아무래도 좀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보시면 사실 석유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또 동해가스전 관련된 테마주로 올라가고 있나 했더니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석유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6% 넘게 올랐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딱히 힘을 써주지 못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1.5% 넘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이 된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시장은 힘든 모습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좋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통해서 계좌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50분 동안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정보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무료로 받아가실 수도 있으니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저희 잠시 화면 바뀌는 동안 전문가님 모시고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밤에 좀 잠 좀 주무셨나요? 잘 잤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11시 방송에 나오고 네. 오늘도 11시, 오전 11시 방송에 거의 24시간 동안 그래요. 어제 11시부터 24시간 동안 네. 방송을 3번 했고요.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님 3번 보면서 우리 와이프 딱 한 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한 방송을 3번 했는데 어제 12시 지나고 가니까 네. 야 오빠 열심히 일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이프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빠 12시 넘어서 들어오면 외박이지 그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뛰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뛴 만큼 저는 반드시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과가 나왔고,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무너져도 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누워 자리에 제대로 누워 계시고요. 누워 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어느 종목이 떠지더라도 절대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스닥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제조업 PMI 지수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또 기록하면서 물가도 많이
잡혔어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데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왜 우리 증시는 빠지는 것인지 아무래도 일단은 이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채금리가 왜 급등을 하나 봤더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을 너무 잘했나 봐요. 아,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네, 지금 트럼프 재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재정 적자가 또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국채금리 투심을 좀 자극시켰다라고 합니다. 지금 간밤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3% 가깝게 급등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영향이 없을 수는 없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그 전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일단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모멘텀들은 다 갖춰진 상황입니다. 네. 물가도 최저치가 되었고 이제 제조업도 연속 위축이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금전적인 겁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들이 지갑에 돈을 안 쓰고 있다. 네. 그리고 제조업도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 네, 경기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우려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시장에 우려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어제 미 증시에서는 국채 금리가 상승해도 미 증시 자금이 국채 금리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도 미 증시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뭐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장이 다시 재정비를 위해서 잠깐 투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그 TV 토론에서 바이든이 그렇게 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순간적인 발자적인 영향만 왔을 뿐이지 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악재가 없어요. 네, 악재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즉 그동안 시장이 세운 주인공들이 모멘텀이 이제부터는 형성이 되고 새롭게 우량주 쪽의 섹터의 주인공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 탄생하기 전에 일단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 심리요. 오늘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연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망 전에 일단 돈을 자금을 이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금 이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정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할 줄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탈만 할 뿐 다시 오늘 떨어진 종목들은 내일 다시 상승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하루만 호가창에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트럼프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을 조정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이런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미국 증시와 반대로 움직였는데 앞으로 상승을 위한 재정비 시간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간의 혼란이 있는 시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입니다.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발언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고용지표라든지 물가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오히려 좋은 쪽으로 아마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 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또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지난주 고용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실업률이 너무나도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고용에 대한 부분
경우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급등에서 우리 지수가 빠진다고 하기에는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짧을 것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네. 또 개인 투자자들 굿장은 미래가 없다. 미장으로 가야 한다.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네. 근데 미장으로 가봤자입니다. 가봤자고요. 그나마 미장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테슬라 이 정도가 그냥 다예요. 한 종목당 뭐 급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미증시가. 그리고 지금 반도체 AI 위주들이 빠질 수가 있고 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테슬라의 상승은 향후 우리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 전기차 판매량 2분기 판매량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부진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것도 있지만은요. 네. 그거는 솔직히 네. 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면은 왜 때문이죠? 두 번째는 네. 이미 테슬라가 네. 자동차 판매 많이 못했을 거다. 어.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였잖아요. 네. 발표가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미리 뭐 2차 전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이거 선전표 안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요. 그렇죠. 선전표 안 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2차 전지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 하는 거는 네. 부하실성 해소율도 상승하고 기대감의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은 상승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하실성 해소로 2차 전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판매량이 부진할 걸 이미 시장에서 모두가 다 알고 그만큼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발표가 됐을 때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에서 주가는 그 기대감에 벌써부터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주일 사이 최저치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자, 엔비디아 비롯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 증시에서 AI 반도체주들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일까요? 이제 여타 다른 기술주들인 애플이 3% 가까이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도 나란히 2%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수급이 이제는 AI 반도체 쪽에서 조금 분산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달러와의 흐름부터 보면요. 우리 환율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달러 약세를 보이게 되는 요소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게 된다면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가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개표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는 극우 정당이 크게 득세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유로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달러 약세를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에서 그렇지. 제조업이 부진하면서 경기가 좀 힘들다, 안 좋다라는 부분도 역시나 달러 약세에 영향을 준 요소였는데 반대로 달러를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도 한 가지가 있었던 게 바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거든요. 전문가님은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혹은 달러가 올라갈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부분에 베팅을 하시나요? 사실 맨날 하루 30일 동안 달러가 떨어지겠습니까? 중간에 달러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또 시장의 영향력이 이 대한민국의 하늘, 땅, 물, 기름이 있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달러가. 하지만 달러가 저는 이번 후반기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거다. 네. 여러분들 지금 달러 최고치 재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판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질 만한 이유는 네. 이제는 금리 인하 정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오늘 매우 긍정적이었다. 그동안 지표들이.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최대한 단기껏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달러만 수억은 절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달러에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항상 사는 게 삼성전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신기술 개발했다. 신기술 개발 못하고 하이닉스한테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러가 약세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5일이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일이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이나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달러가 상승하면 삼성은 떨어질 겁니다. 오. 하지만 삼성이 실적도 좋게 나오고 네. 달러가 약세로 나온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올라갈 거고요. 오. 그다음에 기관들의 순매수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비둘기적으로 발언을 한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에 기관이 먼저 들어올 겁니다. 아. 기관이 먼저 들어올 거고 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코스피를 견인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코스피의 삼성그룹주들,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보험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네. 거의 다 코스피 쪽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코스피를 이끌어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달러가 더 오르겠느냐 혹은 이제는 약세로 전환을 하겠느냐라는 질문 드렸을 때 전문가님은 달러가 이제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쪽에 베팅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우리 환율은 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왜 달러가 약세를 보이겠느냐? 그 이유는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고 오늘 밤에 당장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기만 해준다면 기관이 먼저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외국인이 함께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지수도 살아나고 삼성전자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환율 하락의 긍정적인 요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은 두려운 부분이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2%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중동에서 아직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고 여름이 오음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국제 유가 흐름 보시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이 국제 유가 상승도 사실은 시장의 불안 요소 아닐까요, 전문가님? 사실 그렇죠. 네. 이 아랍인들 문제예요. 어? 이 아랍인들 계속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이란 대통령 재보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도 사실 유가가 이란 쪽이 좀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이번 정치적으로 이 선거에 따라서 이란 쪽에서 선거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부활시성으로 된다고 하면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죠. 아, 네. 상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름 에너지 수요가 증가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2차 전지는 그게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면서 왜 이 여름 전력기계 같은 경우는 왜 신재생 에너지가 안 만드는 겁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도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이 여름 에너지가 지금 내가 얘기하고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태양광 뭐 이런 거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신이전자. 네, 예전에 선풍기. 그 신이전자 말이에요. 네. 저하고 한 6, 7년 동안 같이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네. 신이전자 그냥 여름 테마하고 해가지고 한번 그 종목 냈다가 제가 한 4달 동안 많이 아팠어요. 아이고 물리셨어요? 물리셨어요. 물론 신이전자를 제가 물려가지고 웬만하면 이 단발성 테마는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름수혜주는 제가 웬만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름 에너지 수요가 증가가 되면 또 유가도 올라가죠. 네. 네, 유가도 올라가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미국의 퍼스트 솔라. 태양광 기업이죠. 네, 태양광 기업. 퍼스트 솔라를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미국 증시로 떠나야 되는 건가요? 네? 미국 증시로 떠나요? 아니죠. 그러면 퍼스트 솔라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하겠습니까? 국내 태양광주들? 그렇죠.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가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유가가 상승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유가 상승에 따라서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가가 사실 또 이 어느 정도 이 안에서 정세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유가가 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땐 100%까지는 못 가요. 그리고 저기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전쟁이 종결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유가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한 달간의 흐름을 보시면 WTI가 가격이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단기 상승에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여름에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도 국제 유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고 전문가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란 대통령이 한 2개월 전쯤에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가 열려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역시나 이런 요소들 단기적인 요소에 그칠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전문가님이 이런 유가보다는 태양광 이런 쪽에 신재생 네, 에너지 태양광 쪽을 좀 보는 게 봐요. 낫다라고 근데 하셨는데 저번 주 금요일은 좀 바이든 대통령이 좀 푸른에서 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그래요? 그럼 이러다가 갑자기 새벽에 속보하고 떠가지고 네. 바이든 대통령 가족들과 회의 끝에 남은 희망적인 인생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붙이면 이렇게 되면은 아이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는 거죠? 그래요? 항상 주식시장은 우리가 속단하면 안 돼요. 그래요?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긴 한데 그러면 그래도 뭐 보지 약간- 마요? 네? 신재생 보지 말아요? 아니요 신재생은 그래도 봐야 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금리 인하 수혜주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이 안 돼도 금리 인하 수혜주는 신재생 에너지다. 그렇죠. 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바이어 다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를 다 부시진 못합니다. 신재생 지금 뭐 탄소 중립으로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한다라고 해도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주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유리한 이런 판결을 내려줬다고 해요.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라는 혐의로 2020년에 기소를 당했는데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고 또 이제 하급심 재판이 남아있긴 한데 이 하급심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미 대선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만큼 트럼프 쪽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혐의도 굉장히 많아요. 뭐 성추행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입막음했다라는 논리가 부분.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진짜 어느 정도 보면은 정말 진짜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네. 리스크가 엄청 큰데 네. 트럼프가 리스크가 엄청 큰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가지고 여기까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힘이 네. 좋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정말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좀 바이든이 좀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5G, 6G,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들 다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바이든이 약간 좀 당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네. 다음 토론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 관련주가 상승한다고 해도 이걸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시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토론이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뭐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된 대선 이슈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증권에서는요. 뭐 바이든, 트럼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방산 관련주는 좋다라고 하는데 왜 웃으시나요, 전문가님? 매번 뭐 다 호재 있대요. 근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뚜껑 넣어봐야 하는 거죠. 그래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 거죠. 이 하나증권에서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방산이 호재하고 하잖아요. 근데 NIG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늘 빠지고 있어요. 오늘 뭐 1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번에는 롯데호도 갔는데 이번에는 드림랜드 갈 것 같아요. 드림랜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NIG 넥스원이 이렇게 52주 최고가 찍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뭐 많이 올라서 빠진 거 많이 아닐까요? 올라서 빠지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동안 기대감을 미리 흡수해서 상승한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NIG 넥스원은 빠지고 있고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 에어스페이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이 50만 원치 이걸 샀는데 네. 수익률이 200%예요. 우와. 그러니까 그분 되게 억울해해요. 다른 종목 비중 많이 들어간 거는 그렇게 수익이 나도
얼마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50만 원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200% 수익인데 절대 안 팔겠대요. 어머. 또 예전에는 빨리 수익 나면 팔았어야 했는데 또 올라가니까 네. 이게 또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절대 파면 안 되겠대요. 근데도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유망하다고요? 예. 지금도? 예, 지금은요? 지금은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네. NIG 레스원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모멘텀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매수해봐도 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지금은 안 되고요. 이게 약간 좀 그동안 방산 쪽하고 우주항공 관련주 같이 올라갔거든요. 네. 우주항공 관련주 같이 올라갔고 그리고 PER 같은 경우가 네.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향후 기대감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은 계속 반영이 됐던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네, 너무 높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정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카나에 잡는 것보다 그동안 부각을 못 받았던 종목들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나마 방산주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괜찮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엔 부담스럽다. 조정 시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종목 진입해봐도 괜찮은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다. 자, 지금 유럽연합이 몇 주 전에 애플을 때리기를 했거든요. 네네. 너 지금 반독점법 위반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메타도 이거를 똑같은 법을 위반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들을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더 올라갔죠, 반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애플 지금 3%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사실 이형 부분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가지고 네. 사실 시장은 이거 전 세계인들도 다 아는 게 뭐냐면은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이 부분이 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얘네들이 그쪽 분야에 다 대장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는 그 외에 다른 신생 회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조정이 아닌 향후 이제 디지털 시장법 위반은 잠정 결론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물론 이 종목들이 상승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처럼 상승하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이 그동안 상승했던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니까 네.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도 아셔야 돼요. 네. 이쪽 라인들이 그동안 나스닥 특정 우량주를 다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리그 세미트라고 해가지고 매그니피센트. 매드피센트 죄송합니다. 매드피센트 네.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세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가가 특정 우량주가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어떻게 보면 몸통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잖아요. 나스닥이 하락이 되어도 그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기술주도 많잖아요. 네. 테슬라, 메타, 뭐 그리고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만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사과. 애플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저는 애플 엄청나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이 전 세계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은 약간 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아요. 자산주 매입도 거의 50조 원 이상 했고요. 네. 그리고 주가가 아무리 엔비디아가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네. 애플은 애플만의 모멘텀은 주가를 치고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 향후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정말 중요하고요. 뭐 시장법 위반했다고 해도 이거는 이미 나올 것이라고 옛날부터 예측이 다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유럽연합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나도 독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트집을 좀 잡아서 때리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굴지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간밤에도 이런 빅테크 주가들이 다 일제히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고 주주환원 정책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구글에 대한 이슈도 살짝 있는데 구글은 이번에 태양광 기업을 인수한다고 해요. 네네네. 태양광 관련주들 아까 전문가님이 꽤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SDN이라든지 과거에는 OCI가 대장주였던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주들 앞으로 좀 꾸준히 괜찮다고 보시는 거 맞죠, 전문가님? 네, 저는 사실 여기서 SDN은 테마주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SDN은 옛날 정치 테마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종목 괜찮고요. 네. S에너지, 그다음에 금양 그린파워. 어? 근데 여기서 최근에 제가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들 금양 그린파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금양 그린파워가 최근에 계속 상승했다가 어머. 또 스키장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다시 지금 저 자리에서 횡보를 조금씩 며칠만 해준다고 하면은 네. 차트상은 금양 그린파워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양 그린파워가 탄소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구구에서 뭐 대만 태양광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금양 그린파워를 어느 정도 한 며칠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금양 그린파워를 제일 좋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어쨌든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수혜주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전한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관련주는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중에서 금양 그린파워를 딱 한 가지 종목으로 원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횡보가 며칠 나오다 보면은 그 후에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이렇게 얘기해도 네. 머릿속에서는 네. 아니 어차피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뒤통수만 씁니다. 뒤통수 그러다가 맞아요. 주가가 또 상승하면 또 이상하네.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 같은데 이거 바이든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네. 또 이런 생각 단순하게 또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귀신도 모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보다 더 정확한 우리 레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봤고 자,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도 6%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자, 오늘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르노와 전기차용 LFP 배터리 59만 대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르노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어제 급등한 데 비하면 오늘 그래도 자리를 좀 지켜주고는 있거든요. 네네네. 자, LG에너지솔루션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 가장 몸집이 큰 우량주인데.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종목들 진짜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럼요. 정말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분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네. 선생님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게 생산 공장 중단됐대 어떡해? 네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 기사 내용 끝까지 보십시오. 제목만 보지 마시고요. 기사 내용 어디? 그것까지 내가 얘기해 주니까 그 밑에까지 한번 보십시오. 마우스 소리가 나요. 네. 폐 배터리 그것만 공장 가동 중단한 거구나. 네. 그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5% 이상 상승했잖아요. 즉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파, 즉 공장 출하량은 어느 정도 공장을 잠정 중단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은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 그 의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거죠.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5%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LG 에너지 르노와 전기차용 NFP 배터리. 이 리튬 인산철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리튬 인산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옆에 써 있어요. 그렇구나. 네. 눈뜬차님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 인산철 관련주는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NNF, 코인테크, CIS, 소프트사이언스, 탐버티리어, 아목린테, EG, 자이글이 있습니다. 오. 이 자이글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홈플레이스에서 많이 보는 그 냄비 있잖아요. 냄비 후라이팬. 냄비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요. 그걸 만드는 회사고 최근에 갑자기 1년 전에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주가가 한번 상승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양극 소재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NFP, 네. NFP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파우치 CTP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공급 규모 39
하여튼 보급형 전기차 약 59만 대분. 오. 그러면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많아진다. 그 기대감에 추후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중요한 게 네. 모듈 단계 제거로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요. 네. 에너지密도가 높이고 그다음 오.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검증된 여전히 반지 기술을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윤지현 아나운서님이 정말 정리 잘 해오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배터리 셀 그걸 집어넣는 이제 기판이잖아요. 전자 기판으로 따지면은 네. 차 쪽으로. 근데 여기에다가 사실 NFP 장착을 하면 좀 무겁습니다. 아, 그래요. 리튬 인산철은 좀 무거워요, 여러분들. 한 덩어리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기차가 NFP 리튬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트렁크가 많이 없어요. 트렁크가 많이 없어요. 트렁크가 작아요. 네, 트렁크가 작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NFP 배터리요. 만약에 전기차 사러 가시는 분들은 이 차 뭐가 들어가 있어요? NFP 리튬 인산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트렁크도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전기차는 이게 안전성이 있고 기름은 많이 안 들고 전기차가 그다음에 에너지密도가 높이니까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유, 그래요. NFP는 어느 정도 에너지密도는 높여주지만은 네. 자동차의 수납 공간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주가가 향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좋습니다. 탑 머티리어, 탑 머티리어, 그다음에 자이그, 그다음에 NNF, 오. 이 종목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네, 탑 머티리어. 어머.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러네요. 오전에 시가에 한 2%, 4% 정도 상승하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탑 머티니어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NFP,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윤호하고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할리도요. 하이드로 리튬이 갑자기 장초반에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거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이나 됐어요. 그래요. 그렇죠. 수급이 빠져버렸어요. 즉 리튬주에서는 하이드로 리튬하고 리튬 포스가 움직이지만 리튬 인산철에서는 이 탑 머티니어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NNF는 왜 안 올라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NNF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NNF는 오늘 하락 중이죠. 네. 그렇죠. 어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 인산철에는 사실 리튬 인산철 관련주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이 리튬 쪽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하이니켈 관련돼서 약간 좀 영향만 있을 뿐이지 사실 리튬 인산철 모든 주가가 2차 전지가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섹터 종류는 아니고 그냥 LG 엔소하고 르노와 전기차는 NFP 배터리에 대한 59만 대분 첫 공급 계약은 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올라가고 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파워 의장의 발언이 남아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잠깐 이탈이 됐을 뿐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도 상관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호재가 한 가지 나왔는데 앞으로도 주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비록 오늘은 전반적인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진 못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만 한다면 이 모든 2차 전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들 동반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전문가님은 탑 머티리얼을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오늘 장에도 11%가량 상승 중인데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도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LNF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슈 모멘텀보다는 뭐 그 자체로 좋은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게 또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네, 우리 집에 있는 이렇게 생긴 배터리만 보면 배터리 던지고 싶어요. 뭔지 아시죠? 왜죠? 여러분들? 왜죠? 왜냐면 우리 T60T 480 배터리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T60T하고 우리하고 거의 한 2달 동안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T60T 올라갈 것 같으면은 종목 이름처럼 자꾸 스테이 가요, 돈에. 그렇기 때문에 이 T60T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볼게요.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오늘도 3% 정도
장 초반에 2% 정도 상승했다가 3%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지극히 저는 정상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거 또 빠지니까 지극히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주가가 매번 올라갈 수는 없죠. 그동안 어느 정도 10% 이상 올라갔다가 어제 또 말아 올렸고 오늘도 장끝 때까지는 말아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680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0월 중순쯤에서 8월 달쯤에 4680 배터리의 제조를 전 세계 최초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니켈 금관판을 제공하고 있는 TCCT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도 4680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한다. 못한다. 생산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더 반사이익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여기에 공급하는 TCCT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리비안 주가가 급등이 되면서 10% 이상 상승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주가 급등해도 왜 안 올라가나요?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때는 2차 전지 부분에 따라서 상승이 돼야지 대체 의지에 따라 가지고 어제처럼 상승한 거에 대해서 주가는 다 같이 2차 전지를 상승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또 2차 전지 부분으로 인해서 상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인리스 추가 투자로 스테인리스는 이 폭스바겐에서 이제 담당하는 이제 회사인 건데 회사 이름이에요. 네, 근데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전기차 계약을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다고 계약을 하면서 네. 폭스바겐의 몸집을 그냥 키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리비안까지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인리스도 추가 투자 발표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TCCT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 스테인리스하고 삼성 SDI하고 계약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 SDI에 납품하는 TCCT는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우리는 이제까지 글로벌 측면을 봤어요. 네. 이제 국내적 측면을 봐야 합니다. 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0월달 원통형 배터리를 첫 생산을 합니다. 오. 그리고 지금 현재 TCCT는 전환사채 자금 조달 표면 이자율이 0%입니다. 정만이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어제 네. 그 상한가간 네. 상한가간 종목 있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 그 휴림 네트워크스 네. 이 종목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네. 400억 규모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표면 이자율이 0%라고 합니다. 네. 정관님 지금 TCC 스틸도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네네. 전환사채 발행이 나왔고 네. 표면 이자율도 0%로 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금 휴림 네트워크스는 이거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TCC 스틸은 이런 좋은 호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뭐 물론 뭐 근데 정말 네. 저도 전환사채로 인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까지 모든 종목들을 보면은 자금 조달 표면 거기에다 표면 이자율 0%거든요. 그 전환가액이 5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600억을 빌려주는 회사들한테 이자는 없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믿어봐야 대신 표면 이자율로 55,000원에 주가를 주겠다. 그러면 즉 TCCT 입장에서는 향후 55,000원보다 더 높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TCCT 주가가. 그럼 그걸 주겠다. 그러니까 펀드사들도 다 믿고 돈을 다 준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림 네트워크스처럼 상한가 2방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어제 그 유진 로봇도 네. 30억 계약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맞아요. 우리는 정말 뭐 500억인데 정말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죠? 시장에 계속 옵션이 생기잖아요. 옵션이 생기니까 어제 이게 수급들이 다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수급이 안 들어갔던 거야. 시장이 너무 좋으면 네. 또 소외가 되고. 네. 그리고 이 TCCT는 시가총액이 또 1조 3천억이야. 좀 무거워요. 네, 1조 3천억이다 보니까 1조 3천억이다 보니까 약간 좀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좀 무겁지 않았나.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TCCT이 네. 어제 이 전환사채 부분으로 인해 가서 20%씩 올라갔다고 쳐요. 근데 네. 제자리를 지켰을까? 어, 주가를. 다른 종목도 좀 윗꼬리 다리고 또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 4680 부분으로 4680 부분으로 어느 정도 부각이 될 때 같이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 전약 후강
전향 후강으로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흐름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TCC 스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많이 얘기했죠. 왜냐면은 진짜 마이너스 35%까지 갔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말하는 방송이죠. 세게 물렸었는데 세게 물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더 크게 물렸어요. 그 정도였는데,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외에 6만 천 원까지 한번 수익 창출을 했고요. 6만 천 원까지 가도 네. 여러분들 그래요 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또 5만 4천 원까지 또 빠졌다가 네. 또 이번에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레준님 추가 매수 안 해도 될까요? 아유 굳이 뭐 추가 매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추가 매수 같은 거는 안 하고 우리는 계속 두 번의 N자 반등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네. 2차 전지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 수혜를 볼 거고요. 네. 이거 나포고 추솔로 할 거고 그리고 이 자금 조달로 인해서 연간 니케도 금강판이 생산량이 20톤에서 60톤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톤에서 60톤이 확대가 되고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전환사채 자금 조달에 대한 500억이죠. 그러면은 생산량이 20톤에서 60톤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면은 수요도 급증이 되고 공급도 급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TCT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걱정될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가 한 4개월, 5개월만 갖고 있어도 저는 이 종목이 8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8만 원이요? 네, 8만 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 종목이 7만 원까지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예전에 과거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과거 8만 원까지 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2차 전지가 또 어느 정도 상승 고개를 날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로 상승하면 TCCT는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TCCT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모멘텀이 또 있어요. 공매도 제한이 내년 2월 때까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모든 부분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주가에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존 공매도들은 쇼커버링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TCT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은 시장 상황이 계속 환경 요소가 바뀌다 보니까 약간 좀 조정 중인데 아직 11시 45분밖에 안 됐어요. 시계도 없잖아요, 전문가님. 아직 11시 45분밖에 안 됐어요. 네. 한참 난감하게 11시 45분밖에 안 됐는데 네. 안 됐는데 시간을 좀 더 보고 오늘은 나포그 추소해가고 내일부터 반등 추세로 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우리 매수가를 넘고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놈만 저는 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계산기 열심히 두드려 봤더니 지금보다 약 45%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 만약에 전문가님이 여기 말에 책임을 못 지시면 그때 뭐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완전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책임질 수 있죠? 뭐 아셔도 뭐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또 나도 이제 방어는 하나 세워놔야지. 네. 7만 원까지, 8만 원까지 얘기는 했지만은 네. 못해도 중간에 6만 6천 원에 또 정리할 수가 있다. 그건 시장 환경을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만 원이라고 했다가 6만 6천 원까지 낮추긴 했지만 내가 이제까지 잃지 않는 매매를 했는데 그래요. 내 TCCT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 전 TCCT에 몰두하고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잃지는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더라도 약수익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시면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방송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딱 3가지만 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여행 성수기가 시작이 됐어요. 전문가님도 여름 휴가 가실 거죠? 좀 가려고 했는데요. 네.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돼요. 네. 저는 어쨌든 어떻게라도 시간을 내서 여행을 좀 가보고 싶은데. 한번 갔다 오셔야죠. 그럼요. 자, 항공 관련주들 오랜만에 좀 어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특히나 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런 부분들 항공주들, 여행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기서 아시아나 IDT가 좀 약간 좀 빠졌네요.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IDT. 괜찮아요. 나 쓸게요. 아시아나 IDT 하고 있습니다. 네. IDT가 원래 항공주 중에서는 네. 제일 먼저 갭상승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요? 근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윗골이 다리고 금방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약간 좀 하이드 니팀하고 좀 약간 비슷한 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가 먼저 중소형주 제일 먼저 상승되고요. 약간 좀 이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공주는 웬만하면은 안 가지고 가시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도 네. 항공주는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웬만하면은 기술주가 상승되는데 굳이 항공주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항공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항공주를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저는 기술주 쪽을 갖고 계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사실 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확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방송 마치고도 계속해서 자료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저희 이제 방송 마치고 나면은 QR코드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화요일 오전 11시 방송 50분간 열심히 달려봤는데 24시간 동안 3번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아주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저희 이틀만 쉬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